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8장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활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8장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반도체예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쉽게 공부하면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면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재미가 없어지고 암기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암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한 번에 반도체를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8장을 같이 한번 긴 시간 동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도체, 그리고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을 정기적 성질에 의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잘 흘려보내느냐,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잘 흘려보내는 것인지 안 보내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전기 전도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전자의 흐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들이 잘 흘러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자들은 보통 원자 핵에 딱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평범한 상태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정기적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열을 가한다거나 압력을 가했을 때는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원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원자 핵에 붙들려 있으면서 움직이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즉 전기를 흐르게끔 하지 못하는 그런 전자들을 속박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들이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전자들이 바로 자유전자고요. 원자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원자들이 있죠. 이런 원자들을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들이 많아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전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한 방향으로 쭈루미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물질들을 바로 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금속이 있죠. 자,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그 방향대로 어떤 전기장의 방향대로 쭉 전자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어디에 활용하냐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전기 부품, 특히 전선 등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유전자들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물질들을 바로 부도체 또는 괄호해서 절연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도체나 절연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은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전압을 걸어주고 열을 걸어주더라도 자유전자들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다 또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물질들에는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 세라믹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보면 가운데 부분들은 전기가 잘 흐르게끔 만드는 구리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 부분들은 전자들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절연체, 즉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반반인 거예요. 전기 전도도가
평상시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데 조금 전압을 적절하게 걸어줬더니 전류가 잘 흐르고,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애매모호한 물체, 전기적 성질을 가진 것을 바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여러분들 궁금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여기 애매한 경계 라인이 있었죠. 그 경계 라인 중에서 바로 규소, 저마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규소, 저마듐, 즉 약간 중금속과 같은 애들을 바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소나 저마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전기 전압을 걸어주거나 했을 때는 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아주 요상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자배치를 배웠습니다. 자, 전자배치를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전자들은 반응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최외각 전자들에만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번째 껍질입니다. 그렇죠.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최외각 전자들은 모두 다 에너지 준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에너지 준위가 같지 않아요. 거의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 상태를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다른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무리 닮아도,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것처럼 여기 있는 똑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원자 한 개가 있을 때는 아주 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원자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얘네들이 서로 중첩이 되고요, 서로 전자들이 밀어내는 그 상호작용력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럼 이런 물질들을 아주 빼곡하게 쌓아두고 고체화해가지고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계속 연속돼서 붙겠죠. 이렇게 붙으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띠가 형성이 되더라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면 또 세 개로 갈라지고 네 개 있으면 네 개로 갈라지는데 너무 많이 수없이 많으면 참 에너지들이 연속적으로 이런 띠를 분포하고 있는 구간들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런 띠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습니다. 자, 원자가 띠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반에 보면 여러분들 반에 에너지가 똑같은 반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도 있고요, 에너지가 좀 적은 애들도 있어요. 이 전체를 바로 이 반의 에너지 띠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듯이 최외각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띠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도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띠는 전자들이 최소한으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 있는 전도띠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자유전자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점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외부의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기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뜨거운 열을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 이 위쪽으로 점프해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전자가 된다는 건 바로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왜 이런 에너지 띠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를 조금은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도띠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허,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겹쳐지죠.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들이 그냥 자유전자로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전기를 잘 흐르게끔 만드는 자유전자들이 질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도체 또는 절연체는 아무리 열을 공급해주고 압력을 공급해주고 전기장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띠 간격,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 띠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점프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프를 못하는 그런 물질들을 바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 반도체는 무엇이냐면 이거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의 전기적 어떤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띠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프를 하지 못해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전압을 걸어주거나 열을 공급해주면 이 정도 갈 수 있지 하면서 똥 뛰면서 외부의 그런 조건에 의해서 전기를 흐르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외부의 조건을 딱 끊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없어가지고 전기가 끊기고, 이러한 우리 이 인류가 인위적으로 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도체고요. 얘네들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얘네들은 계속 전기를 흘려보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맛대로 전류를 흐르게끔 할 수도 있고 흐르게끔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즉 이러한 에너지 띠 간격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물질들이 바로 규소를 열심히 모아놓았을 때랑 저마늄을 모아놨을 때, 즉 중금속에 있는 그런 애들을 모아보니까, 그런 애들을 원자들을 아주 집약해서 작게 만들어 보니까 얘네들이 적절하게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평상시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애들이 바로 반도체의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의 원료가 바로 규소랑 저마늄과 같은 중금속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애들을 모아보니까 에너지 띠 간격이 조금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물질들로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규소들을 한번 열심히 모아보죠. 규소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것을 바로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순수한 규소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순수한 저마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로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규소 원자들이 열심히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빼곡하게 모여져 있는 이 얘네들을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한번 볼래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얘 한번 볼래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되겠죠? 모든 것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선생님 잠깐만 이 에너지 간격기에서 조금만 열을 가해주면 올라간다고 안 했습니까? 자유전자로? 그렇죠. 그런데 순수한 반도체를 전자제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간격이 점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에서는 열을 얼마만큼 공급해줘야 이 간격을 극복하고 자유전자가 되냐면 150도 이상의 열을 공급해줘야만 자유전자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기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전자기기가 15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자기기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 뜨거운 감자나 고구마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들이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들을 섞어버리니까 아주 쉽게 진짜 평상시에 있는 상온에서도 전류가 너무 잘 흐르는데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 반도체에서 어떠한 불순물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